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된과 동시에 또 이더리움이 강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새벽에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13차례 연속 부결에 대한 이런 이슈들, 결국에는 이런 부결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 마이너스 2.5% 가까운 이더리움의 하락이 또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잘 상승하다가도 또 올라갈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람 피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되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11월 달에 찾아올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빈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고래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하게 상승했을 때 전고점 구간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도 이 주황색 고래가 보통 한 번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 100만 개씩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해왔고 떨어질 때도 이런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락을 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현재 위치가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래들의 매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들 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현재 6개월간의 고래들의 단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볼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와 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래들의 단가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구간의 가격대들 이런 구간을 넘어섰을 때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래들의 단가를 이탈했을 때는 중장기 추세가 무너졌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함과 동시에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11월달, 12월달에도 이렇게 추세 자체를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급락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떠죠?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물론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고래들의 매수세가 현재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또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1억을 가지고 뭐 1억을 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은 평생 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런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자금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동성 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코인 시장 안에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원화나 이런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성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 안에서 랜딩이라고 해서 대출 프로토콜이 있고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많이 운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주는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TGA 잔고를 통해서 유동성 자금들이 공급이 될 때 잔고에 돈이 쌓인다라는 부분들은요 시장 안으로 유동성 자금을 흡수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상승했던 시기가 8월 달이었고요. 이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유동성 자금을 계속해서 흡수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몇 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자금들이 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동성 자금은 언제 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셧다운이 끝나야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셧다운이 된 상태잖아요. 아예 멈춘 상태입니다. 일부만 운영되고 일부는 아예 멈춘 상태예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풀어지려면 당연히 셧다운이 끝나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실 키워드는 셧다운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복잡하고 이걸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깔끔하게 오늘 전반부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상승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되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램, 여러분들 기원대로 해서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단기간에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론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인을 고르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코인을 또 매수를 할까 하면서 차트를 많이 뒤져보십니다. 근데 이런 코인에 상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이 상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뉴스 자체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뉴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지 이런 뉴스와 호재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나 이런 호재 자체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첫 번째로 내러티브한 이슈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용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이라는 건 한국말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밑에 보시면 이게 있죠. 암호화폐예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받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쓸 데가 있어야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쓸 데가 없게 된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코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식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코인에 이식해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보신다면 대부분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보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화폐가 과연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용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러티브한 이슈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인지, 유용성이라는 부분들의 이슈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은 과연 어떤 이슈가 있고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코인 들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영상이 끝나면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이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러티브한 이슈 첫 번째, 자, 최근에 가장 크게 또 올라간 게 뭐예요? 버추어 프로토콜이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버추어 프로토콜 한번 써보시고 모든 영상들을 대부분 보시면 이런 제대로 된 이슈를 설명하는 영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이슈는 내러티브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코인베이스 결제 프로토콜 X40이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X40이라는 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 코인에 대해서 세력들 분석들 막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난센이라는 이런 스마트머니, 고래들 세력들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흐름들도 파악을 할 때도, 자,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보이시죠? 자,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이트들도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난센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려면 난센에 들어가서 결제를 등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센티멘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센티멘트도 또 돈을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제를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결제를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로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보완해 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다가 결제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이트에 결제를 신청을 했을 때 자동으로 모든 게 다 결제가 되게 됩니다. 나는 여기다가 등록만 해놓으면 이 관련된 여기 등록된 사이트를 한 번에 결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해준다? 코인베이스 결제 프로토콜 X40이 안에, 이게 뭐죠? AI 에이전트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버추어 프로토콜은 뭐예요? 자,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AI 에이전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추어 프로토콜이 코인베이스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AI 에이전트가 앞으로도 쓰임새가 많아지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단순 AI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내러티브 이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유용성이라는 건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토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량이 많아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최근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던 스타크넷입니다. 자, 이 스타크넷을 보셨을 때,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APY는 연 이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더라는 플랫폼, 이 스타크넷 생태계 안에 있는 엔더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엔더라는 플랫폼에 내가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자도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율 자체가 현재 맡겨놓기만 해도 스테이킹만 하더라도 3.96%라는 이런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디파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스테이킹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엄청나게 각광받고 막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통과되었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한 최대의 이슈는 누가 받는다? 바로 이더리움이 받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더리움만 현재 뭐 솔라나도 되고 여러 가지 되지만 비트코인은 안 되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으로는 2위는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디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자체 내에서는 이런 스테이킹 시스템 자체가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계속 들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킹을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홀더들이 많이 스타크넷을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타크넷을 화폐처럼 이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스타크넷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에 돈을 전송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율, 자, 이런 스테이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타크넷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스타크넷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 수수료를 뭘로 내야 돼요? 바로 스타크넷이라는 토큰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스타크넷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시보드를 봤을 때 스테이킹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비트코인 스테이킹도 언제? 딱 한 달 전부터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바닥을 찍고 몇 퍼센트? 70%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타크넷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수익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쓰임새가 있어야 그만한 가치를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유용성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은 유용성에 해당이 되는지 내러티브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가치를 볼 때 내러티브한 이슈보다는 유용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 나가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요?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코인을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맨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혼자서 분석하기가 많이 힘드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보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노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들고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코인들을 한 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고 궁금하시다면 뭐 세력들은 어떤지 아니면 내 코인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분석해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혹시나 뭐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첫 번째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제가 다 풀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클릭을 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링크만 보내드리거든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코인만 남겨주시면 이슈 있는 것들 해가지고 찾아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백 개 되는 코인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제가 분석하고 또 체크해야 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에 답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바로바로 못 드리는 경우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점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저희 구독자방 안에 제가 올려드렸던 글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베이스 두 달 안에 2배의 확장성 개선 계획 발표라는 게 있죠. 이거 나왔던 뉴스인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베이스가 뭐예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예요. 이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이용을 할 때 레이어2 솔루션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라는 토큰이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 베이스라는 토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베이스 안에 생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이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런 이슈가 나온과 동시에 같이 올라갔던 게 뭐예요? 최근 들어서 진짜 빠르게 회복해주는 게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잖아요. 이것도 베이스 생태계, 베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또 뭐죠? 이런 것들은 또 유용성에 해당되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에도 같이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이 코인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느낀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